안녕하세요, 여러분. 머니케어 뉴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는 아마 영상을 많이 올리지 못할 겁니다. 녹화해 놓은 거 한두 개 정도만 올리고요. 좀 휴가를 좀 다녀올 거라서 좀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그 전에 최근에 좀 수급이 좀 괜찮고요. 또 관심이 있는 것들, 또 그리고 오늘 삼성 SDS 같은 경우는요. 제가 연간 목표가 제시한 부분까지 다 도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무조건 저는 오늘 수익 실현을 진행을 할 겁니다. 뭐 사실 뭐 휴가 가기 전에 이렇게 목표가 도달된 것도 있기 때문에 더 좋긴 하죠. 그래서 수익 실현할 거고요. 최근에 뭐 스마트 라이더 시스템이라든지 여러분들한테 LS 일렉트릭 뭐 이런 것들 계속 반응이 좋습니다. 시장에서 그런 것들 근데 이런 거잖아요. 지금은 무조장이 무너질 건 아니고요. 지금 빅스지수라든지 이런 것도 보면 12.5, 6 이 정도 수준까지 내려오고 지금 미국장이 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월요일까지는 달리는 종목들은 계속 잘 달려갈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보고요. 또 그리고 12월 달도 이렇게 다가오면서 하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들은 이게 장이 바로 무너진다고 보는 것들은 아니고요. 빅스 지수가 이렇게 낮게 유지가 되면 이제 계속해서 이제 소강 상태로 좀 점점 더 짙어지는 것들이죠. 그러다 어느 한 이슈가 오면 조금 차익 실현이라든지 이런 조정이 조금이라도 들어오게 되는 과정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계속해서 달리고 있는 것 줄기다가 시그널이 안 좋아지는 경우가 나타난다라고 생각하면 분명히 바로바로 수익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을 좀 하고 접근하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떻게 주말인데요. 여러분들께서 쉬어 가시면서 한번 쭉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야기 나눌 내용은 루닛, 딥노이드, 의료 AI 관련이죠. 오늘 뭐 안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주로 이야기 드린 내용들은 차트를 보고 기술적으로 좀 가장 포인트가 될 만한 자리에 도달된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선택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루니 딥노이드가 지금 매수하기 원래 그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쪽 포인트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플라즈맥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길게 보시면서 가셔라 이런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스폴리텍 같은 경우는 최근에 급등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속 3일, 4일 동안 지금 조정이 왔는데요. 자, 이 한번 그냥 연습 삼아서 한번 관심 있게 한번 봐보세요. 월요일 날 적어도 얘네들이 그냥 반등 정도 한번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월요일 아니면 화요일 날 왜? 그때 들어갔던 사람들 다 못 털었거든요. 한번 제가 볼 땐 적어도 이런 거죠. 첫날 크게 장대 양봉 친 거에 거의 3분의 2 정도 수준의 움직임 폭은 분명히 존재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 부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고점보다는 넘어가지는 않을 거예요. 이제 그 사이에서 만약에 그 갭 사이를 갖다가 여러분 이용해서 투자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에브리보스 여러분 뭐 실내 청소기 자동으로 돌아다니는 잘 알지 않습니까? 물걸레 청소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여러분 관심이 있는데 최근에 보면 다시 한번 또 시장에서 관심을 받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용 차트 보면서 살펴보고요. 여러분들께 큰 도움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도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자, 먼저 루닛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주가라는 게 그렇잖아요. 여기서 이제 올라오게 되면 단기적으로,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올라와서 눌리지 않고 계속 자리를 유지했단 말입니다. 거의 어느 정도에 지금 2주 정도 자리를 유지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장, 안 좋은 장 다 지났었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1월 첫 주가 그렇게, 첫 주나 둘째 주 정도가 그렇게 좋았나요? 장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가 올라와서 자리를 잡고 있다고는 처음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좋은 시그널이 떴습니다. 자, 그렇다고 그러면 적어도 제가 볼 때 아주 높은 구간은 아니고요. 단기 트레이딩으로 봐도 이런 식으로 짧게 거래할 수가 있죠. 뭐 93,700원에서 여러분들이 한 대충 만 원 정도 이렇게 보고 가시면 103,000원. 그럼 뭐 대충 10%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것들 누리실 분들 같은 경우도 한번 관심 가져볼 만한 거죠. 룬이 하루만 해도 충분히 7% 정도 찌르고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기 윗고점이 조금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시황 자체가 나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의 관심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 조금 시그널은 좀 들어와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요 구간이 딱 비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 할 수 없는 거고요. 일단 빨리빨리 손절해 버리는 건데 이런 형태로 나타났을 때 크게 하락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 같은 경우 짧게 보시면서 한번 가보시는 것도 다음 주 정도에 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딥노이드도 여러분들
내용적인 부분, 회사적인 부분 제가 앞전에 다른 영상으로 다 회사 소개는 해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찾아보시기 바래요. 결국은 이게 의료 AI 관련된 것들이잖아요. 앞에서 얘기드린 루닛이나 뭐 뷰노도 있고요. 딥노이드도 있습니다. 그 세 가지는 여러분들 그냥 암기사항처럼 암기하고 계시면 좋겠죠. 의료 AI 분야에서 그래도 인기가 많은 종목들이니까요. 자, 얘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얘 똑같이 움직였잖아요. 지금 파형 자체가 같이 움직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따르게 별도로 설정하기보다는 딥노이드를 잡으시든 루닛들 중에 하나를 갖다 선택해서 더 호강 가시는 쪽으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은데 수급이라는 게 뭐 그렇게 뭐 예를 들어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아니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당장 나타나는 건 아닌데 일주일 안에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이 시그널을 줬다는 건 전환 시그널이거든요. 단기적으로. 그래서 여기도 딱 10% 정도는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내용 쪽을 쫙 보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딥노이드 같은 경우는 빈 공간을 사실 오늘 많이 채워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음날 정도 되면, 딥노이드 같은 경우는 월요일날 정도에 오히려 쭉 위로 올라가는 경우가 생기면 윗꼬리 달고 내려오거나 계속해서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칠 거예요. 그러나 앞에서 로닉 같은 경우는 조금 빈자리가 좀 남아있다라고 좀 보시면서 한번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최근에는 의료 AI 분야에서 다시 한번 쉽게 말하면 수급이 조금 들어오는 모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핵심은 저기에요. 요 앞부분에서 여기서 잘 버텨줬다는 거죠. 박스권에서 잘 버텨주고 갖춰줬다. 둘 중에 하나잖아요. 지금 이동평균선이 다 모였단 말이에요. 단기적으로. 저기서 아래로 쳐버리면 주가가 눌리는 거고요. 위로 쳐버리면 위로 올라가는 것인데 지금 상승 시그널은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 정도 한번 보고 단기 트레이딩으로 관점으로 좀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플라즈 맵은 여러분들한테 제가 3일 전에 3일도 안 됐나요? 네, 어쨌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좀 길게 보시고 여기 적게 봐도 6,000원 정도까지는 보시면 좋겠다. 5,500원 여기 수준에서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는 충분히 채울 만한 매출과 뭐 내용들이 충분히 존재하니까 여러분들께서 좀 기대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밑에서 위로 화학질러 올라오는 거 한번 보면 되겠죠. 제가 볼 땐 여기서 자리만 잡히면 어떻게 돼요? 이게 어떻게 돼요? 쌍바닥도 잡히게 되고 단기적으로 치고 올라올 수 있는 충분한 여력도 있습니다. 또 주가가 가볍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좀 알려주면 좋겠죠. 그래서 제가 그저께 리포트 드린 날보다 어떻게 돼요? 지금 주가가 대충 보면 한 6에서 7% 정도 상승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께서 잘 보시면서 거래해 나가면 좋겠어요. 지금 뭐 단기적으로 6, 7% 오른 게 중요하겠습니까? 뭐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이런 것들도 여러분 주가가 좀 최근에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 것들도 보실 때도 자기가 성격에 맞는 대로 좀 하시면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수익 실현을 하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항상 수익 실현을 잘 해 나갈 수 있는 생각. 그래야지 결국 내 돈이 되는 거니까. 올랐다가 기분만 좋았다가 확 폭락해버리면 그건 별로지 않습니까? 어쨌든 근데 블라지맥 같은 경우는 상장 이후에 제가 볼 땐 여기 지금 매물 탑 윗단에 있다는 점을 내가 제일 포커스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윗단 가를 때까지는 그냥 무던히 기다려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보면 IPO 한 다음에 바닥 찍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까지는 올라와요. 예, 처음에 상장가 정도까지는 기본으로 리턴 해주는 모습을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아주 그냥 그 수급적인 차원 떠나서 이게 아주 역 같은 거 종목이라고 한다 그러면 제가 리포트 드릴 만한 이유는 없을 테니까 말입니다. 자, 삼성 SDS는 제가 앞서서 최근 이야기 드렸지만 일단 찍었습니다. 제가 목표 말씀드린 15만 5천 원. 예, 오늘 딱 찍었어요. 그래서 저는 뒤도 안 보고 그냥 수익 실현해 나갈 생각입니다. 여기서 올라가면 조금 이런 식으로 가겠죠. 뭐, 그렇죠. 이런 식이나 이런 식으로 나타날 텐데 저는 오늘 수익 실현합니다. 오늘 보니까 프라이데이도 다 됐고요. 또 연말 다 됐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목표 도달됐으니까 충분히 수익 다 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처음 이야기 드렸던 때가 여기입니다. 여기. 예, 기억이 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한 4개월, 5개월 걸렸는데 뭐 7월부터 좀 올해 주 우여곡절도 좀 있었고요. 중간에 제가 여기서도 수익 실현 한번 하세요라고 이야기 드렸고 그래도 안 들고 매도 안 하시고 계셨던 분들은 지금은 좀 해줘라라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물론 다음번에 한번 조정 들어오면 또 들어가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자, 올라간 스펙이 이만큼 있습니다. 그럼 여기도 다음번 스펙을 조금 생각하시면서 가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 정도 또 내려오면 그때 또 공략하는데 그때쯤이 한번 1월 한 초, 중순, 2월 이렇게 되지 않을까? 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 바로 무너지는 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가겠죠.
조금 여러분들의 그 포트폴리오 조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항상 목표가도 다 TP 조절되면 그냥 뒤도 안 보고 수익 실현하는 편이거든요. 에브리본 이야기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도 저 보세요. 하방으로 물론 계속 내려왔습니다. 물론 여태까지 업황 안 좋았는데 제가 생각해 보면 얘네들 같은 경우도 주가가 올라오고 나서 어떻게 자리를 잡고 오늘 시그널이 하나 들어왔지 않습니까? 이런 날 이후부터 여러분들께서 조금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우하방으로 갈 땐 별로 볼 건 없는데 지금 상방 전환 시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220일 이동평균선 여기인데요. 요 밑단까지만 딱 쳐주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땐 여기 단기적으로 볼 때는 이건 길게 보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다 지금은 짧게 보고 가야 됩니다. 어차피 우리가 딱 주어진 시간은 한 2주 이 정도 사이밖에 되지 않거든요. 근데 제가 다음 주에 휴가를 가버리니까 이야기 드릴 수 있는 텀이 거의 없을 것 같아서 이야기 드린 거고, 그 다음에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이야기 드려봅니다. 자, 그러니까 15,000원 정도까지만 보시고 가면 좋겠다. 대부분 10% 정도 보면 충분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세상 사람들한테 관심이 참 많죠. 자, 끝으로 에스폴리텍인데요. 에스폴리텍에 대해서는 그냥 이건 완전히 이런 거 잘 안 해보신 분들도 많을 텐데 단기 트레이딩 해가지고 급등주 거래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하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지금 연속으로 상한가 한번 치고 나서 얘가 어떻게 됐어요? 물론 이건 작업이 들어왔은 거에 틀림이 없어요. 자,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이게 그냥 올라갈 만한 이유도 없고. 자, 그냥 정확하게 매물대까지 올라온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그다음부터 연상 3일, 4일 동안 내려 꽂았잖아요. 오늘 처음으로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이 시그널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이걸 그리고 오늘 사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종가라든지 시간에 아니면 내일, 월요일 날 시초가 이런 쪽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되는데요. 모니터링을 잘해야 되는 거죠. 이거 실시간 트레이딩이 가능하신 분이 하는 게 상당히 좋은데, 이렇게 급등하고 나면 여기 지금 하락하는 동안에 다 작업 들어온 놈들이 털었을까요? 못 털었을까요? 못 털었단 말입니다. 걔네들 아직 자는 작업이 좀 남아있잖아요. 그럼 그걸 한 번 더 터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한 방, 두 방도 치고 끝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윗꼬리 정도는 2,500원 윗단에서 한번 싹 잡히고 쭉 눌려버리는 이런 모습들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릴 때는 지금 여기 2,200원대에서 2,400원 정도. 이게 뭐 하루 만에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그걸 즐기실 분들은 한번 노리고 있다가 손이 빠르신 분들은 접근해 보시는 방법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월요일 날 정도쯤에 얘가 움직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한번 제가 트레이딩 한번 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관심 있으시면 직접 해보시라는 게 아니라 눈으로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보통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라는 거 한번 보여드리려고 같이 마지막에 첨부해 넣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뭐 CS 베어링 뭐 여러 가지 이런 얘기 됐던 것들 다 결국은 때가 되면 결국은 그런 거잖아요. 매크로가 안 좋아서 주가가 하락한 거지 기업이 안 좋아서 주가가 하락한 거 이런 것만 아니면 때가 돼서 정말 장이 좋아지면 다 제자리 찾아서 오는 것들도 잘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업 리포트 보고 실적 보고 출구 전략도 마련하고 사실 뭐 여담이지만 대덕전자 같은 경우도 제가 단가 좀 낮춰서 평균 매수 단가 잘해서 222 이동 평균선 딱 이야기 드렸더니 거기 탁 치고 누르잖아요. 아, 그 부분 그런 것들 출구 전략을 잡을 때도 물을 탈 때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생각해 보면서 가고 결국 우리가 안 까이고 나오는 것도 하나의 좋은 기술이거든요. 어떻게 안 까이고 주식을 합니까? 내 주식만 빠지면 기분 나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전 그런 게 아니라 그럴 때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다가 목표가 다시 정하고 잡아서 좋은 때가 되면 나올 수 있는 거. 그래서 좀 관심 있는 것들 앞으로 좀 트레이딩 죽어도 그리고 제가 참 안 좋을 때 반도체랑 죽어라. 차라리 반도체를 죽었으면 거기서 물 타면 평균 매수 단가 조절 잘하면 출구 전략도 마련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이야기 드렸습니다. 뭐 말씀하시다 보면 항상 보면 우리가 주도주 가는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화학주 같은 경우는 정말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환율 봐야죠. 뭐, 그죠? 그 다음에 비즈니스 현황도 봐야 되죠. 유가도 봐야 되죠. 이게 정말 어려운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근데 반도체 같은 경우 의외로 쉽지 않아요. 무언 보면 돼요. 업황만 보면 되잖아요. 근데 선발 업체가 또 있잖아요. 너무너무 보기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위주로 좀 진행하시는 것도 상당히 좋겠다. 자,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보면 제일 최근에 고점으로 왔잖아요. S&P 500도 고점이고 나스닥도 최근에 단기 고점이 틀림이 없어요. 그럼 무작정 올라가나요?
조금 쉬었다 가야죠. 쉬었다 가줘야지 다시 어떻게 됩니까? 재충전하고 또 다시 달릴 수 있는 것들이니까 그런 걸 이제부터 준비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빅스 지수에 대해서 오늘 얘기 드리진 않는데 구두로만 전해드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빅스 지수가 지금 낮은 구간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시 심리가 악화되는 구간이 나올 때가 곧 도래한다는 점을 꼭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빅스 지수 12.5, 12.4 이렇게 찍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어디로 가야 돼요? 예, 15, 16, 17, 18 이렇게 20까지 최악이면 20인데 20까지는 않을 것 같고요. 중간 조정이라고 그러면 빅스 지수가 한 15, 16까지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조정이 나오면 그 시그널을 보고 또 그때 매수 준비해야죠. 그런 것도 좀 생각하시면서 접근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빅스 지수가 전부는 아니지만 빅스 지수에 포함된 게 뭐가 있어요? 뭐 유가, 채권의 뭐 동향, 그다음에 환율의 동향 이런 것들이 다 섞여서 심리 지수로 나오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상당히 의외로 판단을 크게 내리는 거. 내가 지금 매수를 해야 할 때 그 빅스 지수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빅스 지수가 고점 자꾸 이제 이렇게 안정적으로 간다라고 생각하면 이때는 단기 거래로 가는 거죠. 이해가셨나요? 예, 그 다음에 빅스일수가 점점 일단 안 좋은 쪽으로 가요. 그러면 매수 준비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빅스일수가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이동하면 시장이 안정화되니까 그때는 주도주를 갖다 잡고 다시 따라가주는 뭐 이런 대충 큰 틀을 만들어 놓고 좀 바라보시는 관점을 좀 만들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뭐 쉬는 날이 없어가지고요. 여러분들하고 계속 이야기 나누다 보면 지치기도 하거든요. 가끔 브레이크 타임은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월요일까지는 영상이 올라갈 겁니다. 근데 화요일 이때부터는 조금 한 3일 정도 쉬는 브레이크 타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금을 또 만들어 놨으면 또 줄일지도 않은 게 저희가 해야 될 일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도움 되셨길 바라고요. 이렇게 오늘은 단기 거래에 대해서 이야기 드린 이유를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머니큐 뉴스 케어맨이었습니다.